보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방령의 천도제 화살표로 가서 사고사, 자살 등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방령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지방령이라는 건 상당히 모르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천도제를 해야 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망 원인은 얘기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은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망 원인을 모르면은 함부로 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망의 원인이 사고사나 자살 등 아니면은 무속인 생활을 하다 죽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수명 외의 사망이라면은 수명 외 비명횡사한 객사한 영혼이라면 이것은 일반적인 천도제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사망 원인은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사라면은, 자살이라면은 뭐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주풀이와 대운을 보면 대운이라는 건 한 조상이 나를 다스리는 기간이 10년짜리라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운이 나와요. 사주풀이를 해보면은. 사주풀이와 대운을 보면은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는 대운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조부모님이 운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정상적인 사망이라면은 이거는 천도제 대상이 아니고 49제 대상인데 49제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7일마다 7번 지나는 게 49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게 8일째, 이제 8제. 8제는 100일째입니다. 요거 다 빼먹고 있어요. 8일째는. 9제는 1년째니까 제사로 대체됩니다. 10제는 돌아가신 지 3년째. 이것도 제삿날 하니까 다 되는데 8제를 다 빼먹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정상적인 사망이라면은 49제, 8제, 9제, 10제로서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천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비명횡사한, 객사한 경우라면은 이거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객사한 경우를 지방령이라 합니다. 지방령이라는 건 땅지자 묵길박자입니다. 묵길박자 앞쪽에 보면은 실사변이 있습니다. 실이라는 게 바로 포성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발이 꼭꼭 묶여 있는 영혼을 지방령이라 하는데 자살이나 뭐 사고사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방령이 돼 손발에 꼭꼭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삿날 돼서 밥상을 차려 드려도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배는 고픈데 귀신도 이제 1년에 한 끼가 식사끼니거든요. 제삿날 바로 그게 이제 식사끼니 때인데 상을 차려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밥상은 앞에 있는데 손발이 묶여서 못 먹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는 고픈데 밥상까지 앞에 있는데 못 먹어. 환장하겠죠.
그런 게 이제 바로 후손들한테 정신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령의 폐는 대표적인 게 멀쩡하던 가정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해가지고 가정이 몰락을 해요. 풍비박산이 나요. 몰락을 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업을 망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뭐 툭하면 병원, 형제는 형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이 비실비실. 또 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무속신앙에 대한 과한 집착력이 생기거나, 또 가족 중 누군가는 정신병에 걸렸다거나, 온 가족에게 애군이 따른다면 가족 내의 지방령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가정이 어느 날부터 슬슬 물러앉아갖고 뭐 형편없이 뭐 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지방령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령의 벌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주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가족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사주는 바로 개인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주를 보고 어머니가 어떻네, 아버지가 어떻니, 자식이 어떻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럼 가족들은 사주도 없는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사주를 가지고 내 운명만 전피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자식이니 부모니 가족들의 앞날을 얘기를 한다는 그거는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요. 사주가들이 이게 건방진 겁니다. 조금 공부해놓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도인인 것처럼 이런 행세를 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자신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배우자를 묻는다는 것은 사주가들에게 오히려 말장난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장난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떻든 별다른 원인도 없이 온 가족에게 연이은 애군이 따르고 있다면은 지방령, 괄로 열고 포성줄에 손발이 묶여 있는 영혼을 지방령이라 합니다. 지방령의 벌전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방령이라는 그러면 뭐 언제 생기나? 지방령은 후천성 영혼입니다. 사주라는 건 태어나는 순간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선천성 영혼들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지만은 지방령은 후천성 영혼이기 때문에 지방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 붙게 되는 후천성 영혼이므로 사주 분석으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령의 정체 파악은 사주 분석으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령의 정체는 가족들이 밝혀내야만 하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주가나 무속인이라 하더라도 남의 가족사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령의 정체는 그 가족들이 밝혀내야만 합니다. 가끔은 무속인들의 영안에 의지해서 뭐 밝혀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키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옷매무새라든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궁리 끝에 찾아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방령의 범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지방령이란 수명대로 못 살고 객사한 비명행사한 영혼입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영혼들은 어떤 경우나 1. 자살, 사고사, 행방불명사, 전쟁사 등의 비명행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됐든 그거는
손발을 꼭꼭 묶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방령 1순위라고 봐야 돼요. 3번은 무속인의 삼가 조상들입니다. 삼가라 그러면은 본가, 외가, 시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보통 이제 무속인들 신당 정리를 해보면은 150명에서 뭐 많게는 200명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삼가 조상들을 내림굿을 받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삼가 조상들을 불러다가 포성줄로 꼭꼭 묶어버려요. 이게 삼가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주단지, 세존단지, 불사단지 이런 거를 모시다 죽는 경우에도 이거는 손발이 묶이는 지방령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 관련되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지방령이 되고요. 자살, 사고사, 행방불명사, 전쟁사 등도 지방령이 되는 겁니다. 지방령의 범위는 순서, 범위와 순서 이런 거 랜덤입니다. 그 친가 쪽에 지방령 어떤 게 있느냐면은 첫째 부부입니다. 부부가 객사했다 그러면은 지방령 영순입니다. 부부는 영촌이기 때문에 부부는 무촌이라 하잖아요. 무촌이기 때문에 지방령 영순이고 애인이 잠자리를 가졌던 애인이 갑자기 뭐 비명 행사했다면 그것도 부부의 연을 이미 맺었던 거기 때문에 지방령 영순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 사이는 일촌이잖아요. 지방령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2촌이고 조부 조모가 2촌이죠.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정조부 정조모가 3촌이니까 3순위가 되고요. 숙부 백부 숙모 백모도 3촌이니까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3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조부 거조모가 객사를 했다면은 나하고는 4촌이 되기 때문에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4순위가 되고요. 사촌 형제간이나 고종 사촌 형제, 뭐 친족 사촌 형제, 뭐 이종 사촌 형제 다 4순위이기 때문에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4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가 쪽으로 보면은요, 외조부, 외조모가 2촌이 되기 때문에 2순위가 되고요. 외삼촌, 외숙모는 3촌이기 때문에 3순위고요. 이모, 외모로 적어놨네요. 이모부, 여기도 3순위가 됩니다. 외사촌 형제자매 4순위가 되고요. 이종사촌 형제자매 다 4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붙을 수 있는데 뭐 4순위 뭐 외사촌, 이종사촌 뭐 있지만은 사실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먼 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촌이 넘어가면은 지방령으로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품격을 잠시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영의 품격. 영자는 요것입니다. 영자. 요거를 영이라 하는데요. 위에 비우자에 입구자 3개가 옆으로, 그 다음에 무당 무자가 이렇게 합쳐진 글자가 바로 영입니다. 근데 이 입구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있는 거는 품격 품자라 하지만 이건 글씨 이름도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새겨 있는 거는 차이점이 뭡니까? 입구자 3개가 이렇게 아래 위로 모여 있는 걸 품격 품자라 합니다. 영이란 글자가 품격 품자처럼 생겼더라면은 품격이 있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됐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품격 품자로 조합된 글씨는 없습니다. 비우자하고 무당무자하고 이렇게 조합된 글씨는 없어요. 하여튼 영은 이렇게 이제 입구자가 옆으로 나란하게 있는 그런 형상인데 조합인 이 영이라는 글자는
입구자 세 개가 옆으로 늘어져서 마구 질서에는 그런 막 짖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비가 내리는 깜깜한 곳에서 아래는 무당 무자에 신의 집까지 깔고 앉아서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영이란 죽어서도 품격을 지킬 줄 모르는 영혼이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영이란 귀신의 반열에조차 끼일 수 없는 영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방령 천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지방령 천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지방령 천도제를 하려면은 우선 원한기 천도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지 지방령 천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가 원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한기는 사주 분석을 해보면은 100%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원한기 천도부터 선행이 되어야만 지방령 천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는 원한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 천도제법 중에 중요한 부분만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방령 처리법은 지방령 천도제법은 포박되어 있는 손발부터 풀어서 천도를 해드리게 되는 지방령 천도제법 외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손발을 풀라 하면 해탈지박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미식, 포식, 기포만 밥을 많이 먹이고 노자집전, 노잣돈까지 챙겨서 천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 해탈지박이라는 것은 손발에 묶여있는 보성줄부터 풀어준다는 내용이고요. 미식, 포식, 기포만이라는 얘기는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드리고 노자집전, 노잣돈까지 챙겨서 황천세계로 올려 보내드리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지방령 천도제법 중에 제일 핵심 내용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겁니다. 오행사 해명스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